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우리가 동영상 강의 25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분 하면 되는데 조금 더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지난 만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할 거는 이제 많은 좀 문의가 있다고 그래서 이 강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은 3시에 강의하게 되고 화요일 날 4시 하고 목요일 날 10시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그 시간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월요일 날 3시 하고 목요일 날 10시에 하게 되어 있고, 원래는 이제 수요일 날 4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시간표를 좀 잘못 봐가지고 공지할 때 화요일 날 4시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혼돈이 있게 됐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되고, 녹화해 놓은 강의를 또 나중에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대해서는 혼동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도 역시 오늘 3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3시 반이 됐는데, 내일 4시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오전 10시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까지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고, 다음 주에 지금 목소리 잘 들리고 계시죠? 네, 목소리 잘 들리신다고 그러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원래는 이제 이번 주까지 비대면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서 한 주 정도 더 연장을 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한 월요일날 3시, 화요일날 4시, 목요일날 10시에 실시간을 하고, 또 녹화해 놓은 거는 또 다음에 또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요. 혹시 다음 주에 또 다른 강의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면서 화요일날 4시 수업이 겹친다 그러시면은 굳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따로 공지를 해서 수업 시간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화요일날 4시에 예정대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서 동영상은 찍어 놓되 그 동영상을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플렉서블하게 진행을 할까 해요. 이어서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은 첫 번째 슬라이드가 Innovation of IC Engine인데, 그 내연기관의 혁신 어떻게 해서 이제 발전이 되어 왔는가. 맨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음 나오는 퓨얼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동차에서 연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엔진의 파워가 얼마나 향상이 되어 있는지 1975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이후까지 보시면은 연비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의 파워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떠한 기술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차의 혁신이 일어났는가 보시면은 처음에 Electrical Control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자동차만 해도 엔진은 거의 전부 기계 장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가 연비라든지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자적인 컨트롤, 제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의 전자 컨트롤을 통해서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최적 운전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어저께 목요일날 우리가 수업했을 때 ECU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들어오는 흡기의 온도라던가 배기가스 안에 산소의 양이라든지 냉각수의 온도라던가 여러 가지를 센싱해서 ECU가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연료량을 얼마나 해야 될지, 아니면 공기량을 얼마나 공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항상 엔진이 최적의 연비를 내고
최고의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구동이 되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lectrical control이 새롭게 들어왔다라는 거. VVT, VVL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variable valve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T라고 하는 건 뭐다? variable valve의 시간, 타이밍을 조절하겠다.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건 리프트라고 얘기했죠. 리프트. 그래서 흡기하고 배기 밸브가 이렇게 있는데, 배기 밸브가 흡기하고 배기 밸브가 열리는 시간을 자유자재로 좀 다양하게 조절하겠다. 또는 이게 열리는, 요게 이렇게 열렸을 때 요 거리를 우리가 밸브의 리프트다라고 얘기하는데, 리프트가 크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밸브가 많이 열렸다는 얘기고, 얘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열렸다는 거니까, 많이 열리면 많이 열릴수록 좋은 게 뭐다?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에어리아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공기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공기량을 확보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많은 연료량을 공급할 수 있고, 그럴 때에 더 큰 파워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큰 파워가 필요하다, 엔진에서 큰 파워를 생산해 내야 할 때는 그만큼 비례해서 공기량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운전이 될 때에 파워가 큰 운전 영역이 있을 거고 작은 운전 영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충북대에 출근하던데, 서울에서 청주까지 올 때는 고속도로를 달려서 와야 되니까 고속으로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충북대 정문에 딱 도착해가지고 우리 공대 건물까지 오는데, 그 캠퍼스에서도 시속 120으로 달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시속 20, 15로 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공기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때 공기량이 작게 필요하단 말이죠. 항상 열리고 닫히는 요 리프트가 같다 그러면은 어떤 게 최적일 거냐? 이러한 상태,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는 최적이겠지만 캠퍼스에 달릴 때는 최적이 아니겠죠. 최적점을 벗어났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리프트를 설계해놨다 그러면 고속도로 달릴 때는 항상 요만큼만 공기를 확보하니까 그만큼 파워를 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리프트를 바꿔주는 겁니다. 고속도로 달릴 때는 리프트를 크게 하고, 캠퍼스를 달릴 때는 리프트를 작게 열어줘야 되겠죠. 작게 열어주면 공기량이 조금만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비라든지 파워, 항상 그 옵티멈한 연비라든지 파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앞에 이제 VVT, VVL에 C가 붙었는데, C라고 하는 건 continuous가 되겠죠. 연속적으로 하는 거. 연속적으로 타이밍을 다양하게 조절한다. 밸브의 타이밍을 또는 밸브 리프트를 다양하게 조절하는 기술. 그래서 VVT, VVL 상당히 이제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VCR이라고 하는 거는 variable compression ratio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연력학 때 배웠듯이 연비라고 하는 건 뭐에 비례한다? compression ratio하고 specific heat. 그래서 compression ratio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열효율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고, 자동차가 또 빨리 달리고 천천히 달릴 때 경우에 최적인 compression ratio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지 하나의 fix된, 하나의 고정이 된, 픽스가 된 RC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플렉서블하게 다양하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천천히 달릴 때 고속에서, 중속에서, 저속에서, 이때에 최적으로 운전 엔진이 구동될 수 있게 하는, 그때 RC가 지금 다 다를 거잖아. RC가. 그래서 이 RC를 다르게 compression ratio를 다양하게 만들면 저속일 때에 가장 좋은 RC, 중속일 때 가장 좋은 compression ratio, 고속일 때 가장 좋은 compression ratio를 바꿔가면서 사용한다 그러면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CRDI라고 하는 거는 Common Rail Direct Injection이다 라고 얘기해요. Common
또는 인젝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커먼 레일이라고 하는 건 약간 2000년대 초중반에 2000 뭐 한 뭐 5년 3년에서 5년 경에 새로 나온 디젤의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 전에는 이제 커먼 레일이라는 게 이제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분사를 했는데 연소를 하고 나면 이제 디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젤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그름 PM이라고 하는 검은 연기, 검은 배기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나옵니까? 우리가 촛불 보시면은 촛불 보시면은 어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 초가 막 흔들리면서 초가 꺼지려고 할 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초를 훅 불었어. 우리 생일 케이크에서 뭐 생일 축하합니다 한 다음에 훅 불었어. 불면 어떻게 돼? 생일 축하할 때는 좋은데 훅 불고 나가지고 이제 안 좋단 말이야. 왜냐면 훅 불면 어떻게 돼? 여기서 막 이제 끓음 막 나오죠. 딱 끝나고서 나가지고 이제 끓음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불 켜놓고 케이크 열고 케이크를 꺼내가지고 초를 꽂을 때는 이제 굉장히 설레. 그 다음에 불까지 붙이면 이제 이뻐. 그러면서 이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그러면서 이제 생일 맞은 사람을 이렇게 꽃갈 쓰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막 있고 이제 노래를 막 불러. 노래를 부른 다음에 훅 불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막 돼. 막 검은 연기가 막 나온단 말이야, 그지? 이 좋겠어 안 좋겠어? 이거 막 할 때 코 대고선 이걸 다 흡수한 사람이 있어요? 뭐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래가지고 훅 빨아들여가지고 다 이 들이마시는 사람 없잖아. 다 피하잖아, 그지? 막 손짓해가면서 이거보다 한 몇백 배의 디젤 차가 이렇게 붕 지나가면 옛날에는 막 진짜 이렇게 검은 연기가 막 나왔단 말이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불완전 연소 때문이에요. 완전하게 연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 타지 않은 그러한 어떠한 검은 탄소 알갱이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이런 게 이제 우리 허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일종의 미세먼지잖아요. 그죠? 허파 속에 들어가면 이제 허파에 이제 딱 달라붙어 가지고 바깥으로 안 나오게 되고 그러한 굉장히 그 발암 물질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지, PM이. 그러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초도 지금 양초가 이렇게 탈 때에 이 덩어리가 타서 그렇지 만약에 얘가 굉장히 고와진다라면 파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와진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연료도 이 액체 연료도 이 불이 있고요. 불 파이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이만한 덩어리로 이렇게 연료를 훅 주는 거하고 아주 조그만 이러한 걸로 뿌리는 거랑 어떤 게 더 잘 탈까요? 이게 이만한 덩어리로 그냥 타는 거하고 얘를 나눠 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똑같은 양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공기하고 접촉하는 에어리아가 어떤 게 더 커져? 이게 지금 서페이스가 어디가 커? 서페이스 컨택 서페이스 에어하고 얘는 지금 요거밖에 안 되지만 얘를 짧게 이렇게 부시면은 훨씬 에어리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하고 연료하고 잘 섞이겠죠. 믹싱이 잘 되고 그러면 잘 섞이면 어떻게 돼? 연소가 좀 더 완전하게 일어나죠. 완전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검은 연기가 검은 그림이 줄어들어요? 아니면은 더 늘어나요? 줄어들겠죠, 그죠? 커먼 레일이라고 하는 거는 요 지금 여기 액체를 좀 더 밀입화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액체 연료의
미립하다. 우리가 오토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립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젝션 프레셔가 보통 뭐 한 300바 정도 이렇게 됐다고 쳐. 이게 P 인젝션이야. 분사 압력이 300바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지. 뭐 200바에서 300바, 뭐 200바라고 합시다. 200바. 200바로 쭉 뿌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2000바 뿌린다면 어디가 더 큰 덩어리로 어디가 더 작게 아주 잘게 부셔지겠습니까? 2000바로 뿌린다 그러면 엄청난 센 압력인데요. 이걸로 연료를 뿌리게 되면 연료가 엄청나게 미립자가 되겠지. 미립자가, 그치? 200바로 하면 좀 굵게 나갈 거고. 자, 지금 여기서 설명한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할 때에 연료를 분사할 때 연료 분사 시 분사 압력이 어떻게 해야 된다? 높으면 높을수록 오토마이제이션이 더 좋겠지, 그지? 잘 된단 말이야. 이건 뭐 잘 된다, 굿. 잘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연소가 좀 더 완전하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Common Rail Direct Injection이라는 건 기존의 디젤의 인젝션 프레셔가 뭐 한 200바 이렇게 되던 게 Common Rail이 들어오면서 1000바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뭐 1300바, 1500바, 1800바, 뭐 최근에는 뭐 2500바까지 가능해졌고, 그래서 점점 이 분사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료의 오토마이제이션이 잘 돼서 뭐가 돼? 오토마이제이션이 잘 돼. 얘가 더 조그매지면 그 다음에 잘 일어나는 게 evaporation. 증발이 잘 될 거고, 증발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연료하고 공기의 혼합, 믹싱이 잘 될 것이고, 믹싱이 잘 되면 무슨 연소? 완전한 complete combustion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아시겠습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때에 기말고사 문제에 잘 나옵니다. 커먼 레일이 뭔지는 이제 동영상을 보고선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고요. 뭐 큰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제 연료 펌프에서 연료 펌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쭉 관을 통해서 연료 인젝터까지 그냥 바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기껏 우리가 줄 수 있는 압력이 이 정도였는데, 이 사이에 어떤 레일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일단 그 파이프 같은 겁니다. 파이프. 이렇게 파이프 안에다가 압력을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인젝터로 이제 각각 분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커먼 레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늘렸다? 분사압을 아주 혁신적으로 늘려주면서 PM, 검은 연기가 이제 적게 나오니까. 검은 연기 적게 나왔다는 건 뭐다? 연소가 잘 됐으니까 그만큼 파워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미션도 좋아졌다라는 거지. 자, 이래서 이게 바로 그냥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커먼 레일이 없는 그러한 SUV를 타다가 2000년대 중후반으로 오면서 모든 디젤 엔진에 이제 커먼 레일이라는 게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효과를 주었다라는 얘기죠.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션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닛 인젝터다. 뭐 예전에는 그냥 인젝터 하나만 이렇게 썼는데, 하나만 쓰고 다 실린더로 공급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나 이제 유닛 인젝터를 사용한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노버티브 스트래티지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엔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타입, SI 타입과
CI 타입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SI 스파크 이그니션하고 CI 엔진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장단점이 다 있겠죠.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SI 엔진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이미션인데요. 이 아까 얘기했던 검은색 그런 PM 배출이 이미션이 이 작은 게 장점이에요.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CI 엔진은 장점이 연료율이 좋다라는 건 이제 연료를 적게 써요. 연료를 적게 씀. 그래서 연비가 우수함.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장에다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다시 겹쳤을까요? 그래서 SI CI인데요. 이게 뭐 디젤 엔진이고 다이젤. 얘가 주로 이제 가솔린 엔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디젤은 전통적으로 뭐다? 이미션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그런지 그 다음 장을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CI 엔진하고 SI 엔진의 차이인데요. 차이 보시면은 SI 엔진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져 있느냐. 여기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전통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연료를 이렇게 분사시켜서 피스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흡기 행정일 때에 인테이크 프로세스일 때 흡기 인테이크 스트로크일 때에 공기하고 연료가 같이 들어와서 막 혼합이 되고 있어. 공기 플러스 연료가 혼합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압축 과정일 때에도 계속해서 연료하고 공기가 혼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압축이 끝나면 그때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서 빵 연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기 전까지 SI 엔진 경우에는 공기하고 연료가 충분히 혼합이 되어 있겠지, 그치? 공기 연료에 충분한 혼합. 공기와 연료가 충분히 혼합한 다음에 불이 붙어 연소가 되면은 어때? 불의 색깔이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시는 가스 레인지의 불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공기하고 연료가 미리 섞여가지고 연소가 되는 그런 타입이다. 그래서 공기와 연료가 연소 전에 미리 섞였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믹스트인데 미리라고 해서 앞에 before를 얘기하는 pre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pre-mixed라고 얘기. 밑에 보면 pre-mixed frame 이게 뭐냐면 공기하고 연료가 연소 전에 미리 섞였다라는 얘기죠. 섞여서 연소가 되는 pre-mixed frame. 보통 우리가 맑을 청염.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그러한 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CI 엔진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인젝터가 여기 있어. 퓨얼 인젝터가 여기 있단 말이 안에 있고 공기가 들어와 먼저 공기. 에어가 흡기 행정일 때에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공기만 빨아들입니다. 공기만 빨아들여요. 이거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공기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압축을 하죠. 컴프레션 과정이 있고 압축이 다 되면 압축이 다 된 상태에서 이 안에는 압력이 상당히 높단 말이야. 압력이 높고 압력이 높으면 어때? 온도는
온도도 높다라는 얘기지. 그때에 이제 인젝터에서 연료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푹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온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템퍼레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연료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나오자마자 불이 훅 이렇게 붙겠지, 그치? 불이 붙는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실 거는 공기하고 연료하고 어떻다? 섞여 있다, 안 섞여 있다? 안 섞여 있어요. 프리믹스드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연료하고 공기하고 맞닿는 그 부분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붙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된다? 확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확산 화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디퓨시브 프레임이다 라고 부른다고. 디퓨시브 프레임. SI의 경우에는 프리믹스드 프레임. 그러면 얘는 공기하고 연료가 잘 섞여 있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촛불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촛불은 공기는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연료는 여기 있어요. 연료는 어떻게 돼? 촛불 자체가 에어하고 연료하고 다 섞여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촛불을 만들 때, 양초를 만들 때에 양초를 만드는데 이 안에다가 공기를 같이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다 그러면 폭발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폭탄을 만들어서 선물해 주는 거야, 나한테. 이제 양초 선물, 양초 이쁜 거 선물도 많이 하잖아요. 양초 선물 많이 하는데 여기다가 산화제를 막 넣었어요. 뭐 알루미늄 산화제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로켓 S는 그러한 고형 산화제를 넣어가지고 같이 줬어. 불 붙이는 순간 흥젓없이 사라집니다. 날라갔지. 그 촛불 초와 같이 사라져.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초랑 같이 사라진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양초라고 하면 양초는 연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에어가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불을 붙이면 이렇게 섞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하고 연료가 만나는 요 부분에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만 이제 부분적으로 혼합이 일어나는데 양초 색깔을 보면 어때요? 색깔이 오렌지지, 오렌지. 주황색이란 말이야, 그지? 주황색. 그 주황색 컬러를 낸단 말이지. 얘는 아주 맑어. 아니면 뭐 파랗거나 얘는 주로 붉은색 계열. 그러니까 주황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이 안에 이제 그름이라고 하는 그름이 탄소 알갱인데 탄소 입자인데 얘가 열받았을 때 얘가 방출하는 파장이 약 한 594 나노 이 정도 돼. 이 정도. 이게 무슨 색깔이냐면 주황색이야, 주황색. 그래서 어떤 불을 봤을 때의 불의 색깔이 오렌지 컬러다. 이뻐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그 촛불 켜놨는데 촛불이 이제 주황색이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우리 눈에는 이제 뭐 끄름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작으니까 안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그런 그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하루 종일 우울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창문 꽉꽉 닫아놓고선 아유 미세먼지 마시면 안 되니까 그러고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해. 그래서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촛불을 양초를 켜놓고선 이제 음악을 듣고 있어. 그러면 방 안에 미세먼지가 가득 차다 이런 얘기죠. 그죠? 가끔 촛불을 뭐 키워서 이제 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정서도 중요하니까 우리 정서를 이제 위해서는 이제 촛불을 보는 것도 좋은데 굉장히 이제 오래 촛불을 켜놓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정서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제 호흡기가 이제 망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촛불을 키셨을 때는 꽉꽉 다 폐쇄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공기를 순환시켜 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시죠. 그럼 디퓨시브 프레임하고 프리믹스드 프레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디퓨시브 프레임 확산 화염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색깔이 주황색이다 라는 얘기고 색깔이 주황색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이러한 그름이 잔뜩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빵 터졌을 때에 지금 오렌지 컬러가 잔뜩 보이게 되죠. 자, 이거 자체가 바로 굉장히 그름이 많은 그러한 화염이기 때문입니다. 디젤 연소하면 주로 이렇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또는 가스 엔진에 빵 좀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운데서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이렇게 확산되는 그걸 보셨는데 전혀 아니죠. 주황색 컬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SI 엔진 같으면 이미션이 배기 배출물이 적은 굉장히 깨끗하고, 그 다음에 디젤 같으면 배기 배출물이 많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명이었는데 옛날엔 좀 더러운 엔진이다라는 그런 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개솔린이 더 좋다 얘기했고요. 특히 이제 문화적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패키지 치는 거 되게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맨날 스미마생 스미마생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젤보다는 깨끗한 거. 그래서 개솔린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 개솔린 기술이 많이 좋아요. 디젤은 일단 소리도 굉장히 좀 크고 노이즈도 심하고 그러한 검은 연기들 빵빵 뿜고 다니니까 디젤보다는 이제 일본 사람들은 개솔린 좋아하는 거고. 근데 이제 디젤의 장점은 뭐다? 파워가 좋다라는 거지. 파워가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그 다음에 연료 소모량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어떤 걸 더 좋아합니까? 유럽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독일에서는 디젤을 좋아한다. 굉장히 우수하지. 디젤 기술이 우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차 우리가 갖고 싶은 벤츠, 그지? 아우디, 그 다음에 BMW, 그 다음에 복스바겐. 이잖아. 1등, 2등, 3등, 4등이잖아. 다 무슨 차다? 디젤 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럼 개솔린 SI의 장점은 배기가 적다. 그지? 디젤의 장점, CI의 장점은 연료 소모량이 적다라는 얘기. 자,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그러면 혁신적인 전략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CI Compression Ignition Combustion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SI에 적용하겠다라는 거지. 자, CI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연료를 적게 소모하면서 연소를 할 수 있는, 즉 무슨 연소다? 린번, 희박 연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희박 연소가 가능한 희박 연소 기술을 SI에다 적용하겠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아까 공기를 공급할 때의 연료는 요 밖에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증발해서 하나에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CI는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연료를 실린저 안에다가 직접 공급하잖아. 직접 다이렉트 인젝션 일어나고 있잖아. 인젝션 직접 공급한단 말이야. 얘는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했다? 인다이렉트 인젝션이었어. 인다이렉트 인젝션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연료가 내가 분사한 만큼 다 공급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자, SI 엔진에 CI 엔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즉 따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처럼 다이렉트 인젝션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접 분사한단 말이에요. 직접 분사. 자, 스파크 개솔린 엔진, SI 엔진이기 때문에 SI 퓨얼 자체는 스파크가 있어야지 불이 붙어요. 그래서 스파크가 없으면 불이 안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뚫어 가지고 인젝터를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 뿌리는데, 옛날처럼 연료량을 조금만 뿌리면 불이 안 붙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로 쭉 뿌리는데 어디에 연료가 많이 머물게 해야 된다?
인젝터 주변에 연료가 좀 더 많이 있게 해야지만 빵 불을 붙였을 때에 불이 붙어가지고 나머지도 태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무슨 연소? 성층 연소라고 그랬지. 성층. 인젝터 주변, 아니 스파크 플러그 주변은 농후하게, 밖에는 린하게, 린, 이 안에는 리치하게. 그런데 두 개 평균 내면 옛날에 리치하게 넣던 거에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린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린번이 된단 말이야. 린번이. 그렇게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더라? 자, SI 엔진도 CI 엔진만큼 연비를 줄일 수 있더라. 그리고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더라 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Direct Injection Spark Ignition Engine 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DISI 엔진, Direct Injection SI 엔진이라고 해서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Direct Injection SI 엔진인데, 아무도 Direct Injection SI 엔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도 아니지만 주로 뭐라고 불러 얘를? Gasoline Direct Injection Engine 이렇게 부르지, 그지? 그래서 GDI 엔진이다 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GDI 엔진이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차 GDI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버지가 그렇다 그러면은 자부심을 가지시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차가 오래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pply SI 컨버션 컨셉을 CI 엔진에다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SI 엔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다? 프리믹스드 예혼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프리믹스드 컨셉을 CI 엔진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 CI 엔진은 전통적으로 더러운 엔진, 좀 배기 배출물이 좀 많이 나오는 엔진이었는데 깨끗한 연소 컨셉을 갖다 적용하면 파워하고 연비는 좋은 상태에서 배기 특성까지 좋게 만들 수 있다. 배기 배출물이 적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HCCI 엔진이다. 그래서 Homogeneous Charge Compression Ignition이다 라고 얘기 부릅니다. Homogeneous 하면 동질하게 충전해서 압축한 다음에 불을 붙이겠다 라는 얘기예요. 자, 전통적으로는 동질하게 충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기만 있는 상태에서 연료를 분사하고 불이 붙게끔 만든단 말이야. 여기만 있어. 여기는 연료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무슨 화염? 디퓨시브 프레임, 확산 화염이란 말이야. 연소가 미리 혼합이 안 됐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HCCI Homogeneous Charge Compression Ignition Combustion이다 라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미 흡기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압축 과정 초기에, 여기는 이제 압축 과정이 끝난 후에 뿌린다면, 압축 과정이 거의 끝난 후에 끝에 연료 분사. 근데 흡기 과정 끝이나 아니면 압축 과정 초반부에 연료를 일부를 분사해. 약간 한 30%의 연료를 미리 분사한단 말이에요. 미리 분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압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연료하고 공기가 혼합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미리 분사해서 연료하고 공기가 혼합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불을 붙여야 되는 거니까 쭉 뿌려가지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연료가 다 퍼져 있으니까 여기도 빵빵빵빵빵빵이 터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료를 공기랑 동질하게 호모지니어스하게 충전한다라는 거. 호모지니어스 차지, 그 다음에 컴프레션 이그니션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어떻다? 프리믹스드가 가능했다. 프리믹스드가 가능해졌다는 거지. 컨버션이 가능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름 PM하고 낙스가 동시에 저감이 됩니다. 이렇게. 낙스의 발상량이 줄어든다라는 얘기. PM은 어때요? 혼합이 잘 됐으니까 끓음이 안 나오는 거고, 낙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연소 온도가 높으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워낙에 높은 온도에서 연소를 시작하다 보니까 연소 온도가 상당히 높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낙스도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디젤 엔진에서는. 근데 얘는 지금 미리 연료가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압축하게 되면 어때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연료가 증발하면서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연소가 시작되니까 낙스의 발생량도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차지 컴프레션 이그니션 엔진을 많이 하는 이유는 PM이나 낙스 같은 그러한 대표적인 배기 배출물을 줄여주기 위해서 호모지니어스 차지 컴프레션 이그니션 컨버션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얘를 실제 엔진에 적용하자니 HCCI 영역으로 운전할 수 있는 영역대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아직은 실용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얘가 실용화가 된다고 그러면 뭐 하이브리드 이상 PM하고 넉스의 배출물도 이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죠. 뭐 CO2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이런 개념 오늘 한국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자, 보시고 아까 그 연비가 어떻게 변했고 파워가 어떻게 변했는지. 파워는 뭐 엔진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쭉 거의 리니어하게 쭉 올라온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연비라고 하는 게 보면은 이제 이때는 잘 안 올랐어. 이렇게 쭉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왜냐하면 1970년대 8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적이라고 해도 미국이죠. 뭐 우리나라 이때 이제 차량 많지 않았고요. 미국에서 주로 이제 차를 만들 때에 굉장히 큰 차를 좋아했다고. 굉장히 럭셔리하고 배기량이 굉장히 큰 차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특히 뭐 좋아했지만 미국 사람 아직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큰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뭐 우리나라 지금 모닝 같은데도, 모닝이면은 지금 아마 엔진 자체가 그 배기량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미국에서는 이제 모닝 같은 조그만 차도 뭐 배기량이 뭐 3천, 4천 뭐 이런다고. 아주 날라다닙니다. 그냥 뭐 총알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은 조그만 우리나라 뭐 엑센트 정도 되는 조그만 차가 옆에 컨테이너 이만한 거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미국 처음 갔을 때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저기 조그만 차가 저걸 끄네. 근데 거기서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우리 차는 뭐 소나타였는데 이렇게 이 엑센트가 웬만하면 소나타를 이렇게 추월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혼자 있어도 추월하기 쉽지 않은데, 미국 그 조그만 소형차는 뒤에 이만한 컨테이너를 끌고도 그냥 추월을 그냥 쉽게 쑥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파워가 좋단 말이야. 아마 그 90년대 말이니까요. 그때 같으면 아마 이제 한 6000cc 막 이렇게 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파워는 엄청나죠. 파워는 엄청난데, 파워가 엄청난 대신에 단점 뭐다? 연비가 상당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연비.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연료를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차는 굉장히 조금만 싹 밟아도 그 엑셀레이터를 살짝만 이렇게 툭 쳐도 쑥쑥 나가. 그냥 쑥쑥 나가는데, 이렇게 연료 이 게이지 보면은 연료가 시계처럼 그냥 쭉 다하는 게 보여요. 무슨 분 지나가든 1분에 뚝뚝뚝 떨어지는 게 막 보일 줄은, 약간 좀 과장하면 그만큼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거지.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그냥 파워 좋은 거 다 좋아했단 말이야. 이러다가 80년대에 오일 샥이라는 게 터집니다. 갑자기 기름값이 막 올라요. 그러면서 막 지금 얘기를 하면 좀, 우리가 지금 1리터 기름에 1,500원이라고 하면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만 3,000원 돼 있어. 아유, 비싸네. 내일 넣어야지. 자고 일어났더니 6,000원 돼 있어. 자고 났더니 3만원 돼 있어. 자고 났더니 13만원 돼 있고. 못 넣겠지, 그지? 기름 못 쓴단 말이야. 그때는 그냥 차를 세워놓을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기름도 중요하네, 연비도 중요하니까 어떻게 돼? 발전이 파워보다는, 파워는 이제 무시하고 뭐다? 일단 연비부터 올려. 그래서 이때 연비가 급속도로 향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쭉 좋아졌다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제 오일 샥을 잊어버렸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다시 오일값이 떨어지니까 어때? 다시 파워를 찾죠. 파워를 찾으니까 연비가 별로 향상이 안 돼. 쭉 가면서
발전을 했다가 이제 2000년대 후반 오면서 점점 그 연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니까 쑥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자동차 내연기관이 발달할 때에 연비면을 무시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파워는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이렇게. 연비면을 무시한 게 아니라 지금 잘못 얘기했네요. 만약에 배기 규제가 없었다면 연비도 쭉 좋아졌을 겁니다. 이렇게 쭉. 잘못 얘기했네. 여기서 헷갈리겠네. 자, 배기 규제가 없었다면 아마 얘도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자동차 연비도, 이 퓨얼 이코노미라는 것도. 근데 이제 배기 규제 때문에 잘 못 가게 됩니다. 이렇게 못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규제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또 연비도 또 많이 늘리기 시작했죠. 이산화탄소는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한 나올 수밖에 없는 애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마라. 전기차나 수소를 타든지 아니면 내연기관 할 거면 어떻게 해라? 연비를 올려라. 그래서 옛날에는 1리터에 10km 갔다면 이제 1리터에 100km 가는 거 만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CO2는 10분의 1로 줄었죠. 그죠? 그래서 CO2 규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퓨얼 컨섬션입니다. 얼마나 연료 소모량이 이제 많아졌는지, 연료 소모량이 많은지인데요. 옛날에 비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이렇게 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연비는 점점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 2050년 목표로 간다 그러면 미드 레인지 ICE 엔진은 거의 1갤런당 얼마까지 갈 수 있다? 100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지, 그죠? 만약에 ICE 옵티미스틱 최적화됐으면 100마일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갤런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냐면 3.76리터야. 그러니까 3.76리터. 우리가 1리터 넣는 거 거의 4배 넣고선 마일이라고 하는 거는 1마일이 1.6km잖아요. 그죠?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갤런으로 마일 퍼 갤런이거든요. 이렇게 1갤런으로 100마일을 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2015년 요 시점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디젤 게이트가 발생하죠. 우리가 폭스바겐 스캔들이다라고 해요. 스캔들이라고 해요. 배기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사건이. 이때는 우리가 CO2하고 NOx 두 가지를 측정했는데 폭스바겐사에서 이 데이터를 조작했어요. 이 이후에 이제 디젤 엔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클린 디젤이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독일도 정책을 변화를 하죠.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갔을 때에 과연 100마일 퍼 갤런으로 가는 자동차 내연기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지금 벌써부터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 아니 하나 더 하고 끝낼까요? 시간이 좀 있는데 그래도. 예, 요거 하나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 Variable Compression Ratio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VCR 기술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운전 조건에 맞는 최적의 컴프레션 레이쇼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개념이 이제 밀러 사이클인데 보시면은 인테이크 밸브가 열려 가지고 지금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기 지금 피스톤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공기를 빨아들였단 말이야. 다 빨아들이면 이제 압축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때? 연력학 때 배운 게 압축이 시작할 때 인테이크 밸브는 닫혀 있어야지 이제 거기서부터 압축이 시작되는 거잖아. 근데 밑에서부터 압축하려면 어떻게? 압축 일이 많아지지. 힘들지 압축이. 그죠? 그럼 압축비를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이크 밸브 그냥 열어놓는 거야. 계속해서 열어놓으면 피스톤이 쭉 올라올 때 압축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고 다 공기가 빠져나가다가 나 요만큼만 압축할래. 이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이제 이걸 닫는 거야. 닫으면 어떻게 된다? 압축비가 줄어들겠죠. 그죠? 압축비가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압축일을 적게 쓰니까 그만큼 네트워크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또 운전 조건에 따라서 어쩔 때는 20
이라고 하는 컴프레션 레이쇼를 얻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전통적으로 압축이 시작할 때 미리 이걸 닫아가지고 압축을 해버리면 컴프레션 레이쇼가 커지겠죠, 그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계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컴프레션 레이쇼를 이제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기술들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요. 지금 설명한 이 밀러 사이클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LIVG라고 하는 게 뭐의 약자일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좀 straightforward해요. late입니다. late. intake. V는 valve. C는 close. 인테이크 밸브를 닫는 거를 늦게 한다라는 얘기죠. 늦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컴프레션 레이쇼를 바꿔줄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자세하게 그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고요. 오늘은 초반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방송 사고 뭐 있었습니다. 원래 월요일이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첫 수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는데 하여튼 뭐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이 약간 좀 지연됐습니다만 오늘 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반복적으로 좀 보시고요. 또 미리 선행해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들 요 관련된 기술 찾아보시면은 아마 좋은 그런 시청각 자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고요. 내일 아까 공고했던 대로 내일 4시에 별일 없는 한 또 온라인으로 강의 또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짤막하게 하시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마칠게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설마 뭐 다들 그냥 미리 떠나신 건 아니죠, 그죠? 뭐 그러셨더라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동영상 돌려보시고요. 중요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때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겁니다. 스킵한 자료는 참고사항 정도, 스킵한 게 없는데요, 오늘은. 여기 지난 시간에 요 그림 설명하고 끝냈던 것 같고요. 오늘 요 슬라이드 시작했고 요거는 제가 설명하려고 한 슬라이드를 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렉처 노트에는 없던 그림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엔진의 연소 SI 컨버션, CI, 그 다음에 HCCI 컨버션 중요한 개념들 많이 설명했고 그 다음에 Variable Compression Ratio까지. 그래서 오늘 네 슬라이드 했기 때문에 스킵한 게 없습니다. 레퍼런스 요거 내일 설명할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